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50년 탄소 중립이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탄소 상쇄함만큼을 탄소 배출권으로 바꾸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시행에 앞서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대 입장 책 국민입니다. 탄소 상쇄 배출권으로 바꾸는 것 좋죠. 그 의도와 이런 것들 좋은데 탄소 상쇄함만큼을 배출권으로 교체한다는데 그 배출량과 상쇄함만큼을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이거 오히려 탄소 상쇄라는 더 쉬운 방법을 통해서 기업 이미지 쇄신하는 그린워싱 아닙니까? 네, 찬성 측 국민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탄소 상쇄 배출권 분명히 계산 잘 해야겠죠. 비판하시는 바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와 관련해서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탄소 상쇄에 관한 원칙들이 이미 그 논의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논의를 따라서 제대로 만들면 탄소 상쇄 배출권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 송준호의 생활 ESG는 그린워싱 없는 탄소 상쇄 전략, 그 5가지 비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인 탄소 상쇄, 카본 오프셋 전략이 그린워싱인지 아닌지를 두고 국제사회 논쟁이 뜨겁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지난 2월에 탄소 상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이런 연방 탄소 상쇄 시스템을 발표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논란의 초점은 이 탄소 상쇄가 탄소가 배출되는 그 양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입니다. 왜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뒤에 나옵니다. 캐나다 방송국 CBC가 연방 정부는 산업체가 탄소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탄소 상쇄 계획을 발표했지만 상쇄 시스템은 오히려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왜 역효과가 나고 있는지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글로벌 산림보호 비영리 단체 커뮤니티 포레스트 인터내셔널이 탄소 상쇄 전략이 그린워싱이 되지 않는 5가지 방법을 또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캐나다 정부에서 보면 이렇게 탄소 상쇄를 탄소 배출권에 접목하는 규제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공개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탄소 상쇄가 실제로 탄소 배출량 감축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탄소 상쇄 전략을 도입하는 것도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해서 우리 넷제로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자 최소 그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 자체가 줄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실제로 배출량 감소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규제하는 데에서 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이 대상으로 기업이 탄소 상쇄 부분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탄소 상쇄 부분에 투자를 하는데 탄소 상쇄는 국내외로 조림 사업을 통해서 이제 숲을 만들어서 숲이 배출량 부분을 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니면 산업에 있어서 산업을 위해서 토지 이용 변경 신청을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숲을 보존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배출량을 직접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이런 탄소 배출권을 얻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매년 탄소 배출량의 상한선을 발표합니다. 상한선이 있는데 기업이 이 상한선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했다면 배출량만큼 탄소 배출권을 이제 사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안은 뭐냐? 규제안은 탄소 상쇄 투자를 탄소 배출권으로 바꿀 수 있다, 교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허가하는 제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은 규제안이나 규제안 반대 입장, 찬성 입장 관련해서는 다 링크를 걸었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타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 입장은 탄소 상쇄가 탄소 배출량 오히려 증가시키는 그린워싱을 이야기한다고. 왜 그러냐면 탄소 상쇄를 통해 배출량 감소 정도 얼마나 감소했느냐에 따라 배출권을 제공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탄소 상쇄랑 배출량 사이에 계산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 호환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탄소 상쇄를 했을 때 배출량 얼만큼을 제해줘야 되는지 그 수준을 어떻게 맞추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얘가 있는데 온실가스 1톤에 해당하는 탄소 상쇄가 있으면 여기 투자를 했으면 문제는 이 1톤에 해당하는 탄소 상쇄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1톤을 냈을 때 영향성을 고려했을 때 이것을 전부 반영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탄소 상쇄가 좀 더 쉽고 그리고 더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다 탄소 상쇄를 통해서 배출권을 획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출량을 줄이는 것 자체의 노력을 그 대신에 그냥 상쇄를 통해서 좀 더 쉽게 함으로써 우리 잘하고 있다. 이렇게 그린워싱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찬성하는 측은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으나 엄격한 제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반대 측이 탄소 상쇄 자체를 큰 불확실성 요소로 보고 이를 탄소 배출권 제도에 도입하면 회사들이 배출량 감축에 큰 노력을 들이지 않겠다고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찬성 측은 국제사회 기준에 따라 진행을 하면 개선할 수 있다. 이미 탄소 상쇄 그린워싱 논란은 국제사회에서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논쟁 끝에 나온 넷제로 상쇄에 관한 옥스포드 원칙이라든지 CDM에서 제안한 탄소주 측정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바탕으로 이제 엄격한 기준을 만들면 넷제로 계획의 탄소 상쇄도 충분히 도입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상쇄에 대해서 그린워싱 관련해서도 그렇고 논란이 참 많지만 전에 다뤘던 기사에서 이제 저희 SBTI 아시죠? SBTI의 대표 알베르토 마리오 피네다 씨가 7일에 탄소 상쇄 전략이 어디까지나 중간 조치다. 그리고 최대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탄소 상쇄 자체를 또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잔류한 탄소 배출에 대해서 분명히 절대적인 감축을 통한 넷제로 달성이 중요한 우선순위지만 그 중간 조치로서 탄소 상쇄 전략이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린워싱 논란이 있고 한 상황에서 중간 조치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그런 부분들을 잘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팁을 비영리 단체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글로벌 산림보호 비영리 단체 커뮤니티 포레스트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생태학자인 메간드 그라프가 그린워싱 없는 탄소 상쇄 전략 5가지 고려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커뮤니티 포레스트 인터내셔널은 캐나다, 탄자니아, 모잠비크를 중심으로 이제 숲도 복원하고 지역 상생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환경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라프 프로그램 책임이 탄소 상쇄가 그린워싱이 아님을 이제 검증하고 이제 증명하려면 진정성이다. 탄소 중립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5가지를 좀 생각해보자라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당사자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탄소 상쇄 프로젝트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 주로 토착 주민들이겠죠. 이분들 혹은 그 이후로 거리감에 따라 투자자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가장 큰 권한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연관된 사람에 의해 주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지배하는 규제와 프로그램을 지역사회가 직접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사자성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치밀하게 설계하고 관리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는 어떠한 착취도 발생하지 않도록 허점을 철저하게 막고 이를 위해 상세와 배출권 사이의 계산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갖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찬성 측에서도 반대 측에서도 지적한 부분이었고 찬성 측에서는 글로벌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합의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하라고 했죠. 그래프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배출권 인증 및 발행 기구인 베라라든지 골드 스탠더드와 같이 국제 수준의 상위 기준을 활용하고 제3자 검증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기후과학이라든지 최근에 IPCC 보고서도 나왔고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탄소 상쇄 자체가 지금 논란의 중심에 또 있기 때문에 변화 양상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방법론 같은 것도 계속 개선되고 있으니까 이런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목표가 넷제로를 넘어서 탄소 절대량 감축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항상 넷제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넷제로도 어렵다. 근데 이걸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탄소 상쇄 자체가 대상으로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탄소 배출량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탄소 배출이 지금 현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계속 쌓여서 대기 중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최악의 기후재앙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도 안 남았다. 그러니까 넷제로도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탄소 네거티브, 공기중에 있는 탄소들도 없애가지고, 그런 기술을 통해서 계속 없애가지고 줄여나가야 된다는 말. 그래서 그라프 책임은 또 마지막으로는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 손실 문제도 포함해야 된다. 생물 다양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그라프 책임이 얘기한 거는 세계 자연기금이 작성한 지구 생명 보고서 2020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생물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050년까지 세계 경제에 미친 타격이 10조 달러, 1경 1710조 원. 1경. 조 이상 쓸 일 없는데 여기 1경이 나옵니다. 이 정도의 타격이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탄소 상쇄 프로그램 포함해서 이 자연 기반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생물 다양성 손실이라든지 자연 기반 솔루션 관련해서도 저희 임팩트홈 기사가 있거든요. 아래에 보시면 첨부를 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기후위기 때문에 그럼 이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 탄소 상쇄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기후위기 때문에 지구촌 주민으로서의 위험도 있겠지만은 한국 정부도 탄소 상쇄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NDC 상향하지 않았습니까? NDC 상향을 하면서 3년 만에 이제 국외에 있는 탄소 감축 목표, 국내가 아니라 국외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인데, 2030년 기준 이제 2%에서 7%로 확대한 방안을 이제 16일에 탄소중립위원회에 정부가 제출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게 처음이 아니라 2018년도에 2030년 탄소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는데, 이때 원래 국외 감축량이 11.3%였습니다. 거기서 1.9%로 확 축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2015년도에 유엔이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를 제시하면서 감축량의 3분의 1가량을 국외 감축을 충당하기로 한 데에 대한 비판 고려조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국내에서, 그러니까 국외에서 탄소를 줄이는 것은 아까 탄소 상쇄 전략을 포함해서 좀 더 쉬운데, 진짜로 줄이는 것은 탄소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주로 국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 탄소 감축량을 늘려라, 비율을 국외보다. 국외를 많이 하면 그린워싱 논란으로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때도 2018년도에 우리도 11%에서 1.9%도 국외 감축량을 줄였습니다. 근데 3년 만에 2%에서 7%로 확대를 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환경단체라든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항상 필요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렇게 탄소 상쇄와 탄소 배출권, 이와 관련한 그린워싱 논란까지 함께 다뤘습니다. 오늘의 송준호의 생활 ESG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